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어보거나 자녀분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질환인 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그 원인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가 어떤 질환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단순히 피부가 가렵고 건조한 정도가 아니라 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이 피부는 우리 몸의 첫 번째 방패죠. 수분을 지키고 세균과 먼지 같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요. 근데 이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이 방패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건강한 피부와 비교해 보면 장벽이 무너진 피부는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고 자극 물질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이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가려워서 긁으면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또 염증이 심해지는 긁음의 악순환인 itch scratch 사이클이 반복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아의 약 20%, 성인에는 한 3에서 5%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습니다. 이 아토피의 원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토피의 원인은 이제 하나의 이유로 생기지 않고요. 유전, 환경, 그리고 면역의 3박자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먼저 유전적 요인입니다. 이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이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유전적으로 부족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외부 자극에 약해집니다. 이제 부모 중 한쪽이 아토피가 있으면 자녀의 30에서 50%, 양쪽 모두 있으면 약 70%에서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환경적 요인이 더해지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대기오염, 세제나 향료, 동물의 털, 진드기와 같은 알러지 유발 물질이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게 되겠죠. 또한 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불규칙하고 고지방식인 서구 식습관 등은 이 면역 균형을 무너뜨려 염증 반응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즉 아토피는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이 불안정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토피는 혹시 전염성이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아토피는 이제 면역 반응의 이상으로 생기는 것이지 이제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다만 많이 긁었을 때 그 부위에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난 부위는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의 목표는 피부 염증을 조절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선 약물 치료와 보습 그리고 환경 관리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제는 스테로이드 연고인데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거 발라도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제입니다. 이때 이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바르면 이 혈관 확장이나 피부 위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아닌 비스테로이드성 면역 조절제인 국소칼시뉴린 억제제, 타크로리무스나 피메크로리무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단기간에 염증이 심할 때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잠깐 쓰기도 하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꼭 피부과 전문의 지도하에 조절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전신에 아토피가 심한 경우인데요. 아토피가 이렇게 전신으로 심하거나 바르는 약으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약을 먹거나 주사제를 이용하는 전신치료제를 사용합니다. 간혹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환자분들 중에서 임신을 한 후에 재발되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약을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조절해서 쬐는 광선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MB, UVB, UVB는 자외선이죠. 이 피부 염증과 가려움을 완화시키고 스테로이드 사용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아토피도 완치가 가능한지 좀 궁금해요. 일단 아토피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언제쯤 나을까요입니다. 이제 의학적으로는 완치보다는 조절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제 하지만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이제 증상 없이 장기간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무증상을 유지하기 위해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가 진료할 때도 항상 강조드리는 게 생활 습관이 치료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약 처방 그리고 광선 치료를 수차례 수년간 진행했더라도 생활 습관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핵심은 보습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무너진 피부의 장벽을 회복하기 위해선 보습제를 전신에 하루에 2, 3회
그리고 특히 샤워 후에 3분 이내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물기를 머금은 상태에서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피부 장벽을 회복시킬 수 있겠죠. 지금같이 환절기, 겨울 시기에는 이제 로션 제형보다는 크림 제형으로 조금 더 두툼한 제형으로 발라주는 게 좋고요. 이제 모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에 원장님들도 말씀 주셨겠지만 이제 식습관 그리고 수면, 스트레스 조절이겠죠.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 피부 장 뇌축이라고 스킨 겉 브레인 엑시스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피부, 장 그리고 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강이랑 항문이 장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피부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야식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당분이 많은 음식은 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수면 부족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어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긁지 않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치 스크래치 사이클이라고 가렵다고 이제 본인이 끓는 순간 피부 장벽은 또 손상되겠죠. 손상이 되면 이제 세균이 침투해서 염증이 악화가 돼서 더 안 좋은 이제 증상들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제 간혹 가려워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 이제 특히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제 아토피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과도한 반응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잠을 잘 못 자면 여러 가지 면역 반응들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토피가 이제 있는 아이가 만약에 이제 밤 되면 사실 더 가렵잖아요. 당장에 내가 가려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간지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 보습이고요. 보습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피부 부위에 너무 차갑지 않은 약간 좀 시원한 이제 뭐 약간 물질을 접촉해 버리면 가려운 감각보다는 좀 차가운 감각을 느끼게 해서 끓지 않도록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 장벽이 점점 성숙해지고 면역 체계가 안정화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리가 소홀하면 성인기까지 이어지거나 아토피 행진이라고 하죠. 아토피 마치라고 하는데 이제 비염이나 천식과 같은 다른 알러지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치료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이게 아토피인지 아니면 두드러기나 단순한 다른 가려움증인지 딱 처음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알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병변의 모양을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각질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많이 붉거나 접힌 부위에 많이 병변이 많이 있다면 아토피의 이제 가능성을 좀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눈 밑에 주름이 많은 분들을 보면 이제 아토픽 쉬너라는 이제 증상을 보여주는데 아토피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장벽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눈을 비비는 습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아토피 있었냐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제 눈 밑에 주름이 있는 분들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팽진이라는 우리가 모기 물렸을 때 이제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이런 병변을 맞아요.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아토피의 그런 이제 각질 증상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환경 관리입니다. 실내 온도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한 20에서 22도 정도. 습도 같은 경우는 50에서 60% 정도를 유지하고요. 요즘처럼 건조할 때는 반드시 가습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제 세제와 섬유 유연제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적은 제품을 사용하고 옷은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가 좋습니다. 근데 그 이제 뭐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피부에 가려운 증상이 이렇게 생기면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가기 전에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제 민간요법들이 있잖아요. 뭐 네. 예를 들면은 쑥을 뭐 이렇게 달여가지고 뭐 이렇게 쑥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금물, 식초를 희석한 물, 뭐 이런 걸 뭐 이렇게 담근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괜찮은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돼서 이제 피부과에 오셔가지고 더 악화됐다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이제 이 숙dum이나 이제 소금물, 식종물 같은 경우에는 피부와 좀 다른 이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알로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순해 보일 수 있고 진정 효과가 좀 어느 정도는 있긴 하지만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분들도 있고 바르고 건조해지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전문의의 진료하에 이제 정확하게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피부는 우리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고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아토피 피부염은 꾸준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김종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